이 청와대 효자동 치안센터나 뭐 이 춘추관 쪽으로 가는 그런 행진대회를 다 잡으니까 뭐 좌파든 우파든 할 거 없이 저는 그걸 싹 다 보잖아요. 그 열 몇 개 단체, 태극기만 해도 한 10여 개 단체. 이 집회 장소가 그렇게 선점을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는 시민단체가 이제 뭐 수백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좌파만 해도 어제 엄청나게 떼거지로 나와가 어제 집회를 하대요, 보니까. 예? 근데 이 좌파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극기 결사대 이 행진 무대 이 차를 아마 아는 모양이에요. 이 새끼들이 내가 이 탄핵 무효,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적각 석방하라고 있는 힘껏 목소리 높여가지고 그거를 때리내면은 새끼들이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뭐 빡큐 이렇게 해가 흔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딱 손바닥 이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더라고 이것들이. 나 자꾸 헷갈립니다 진짜. 아,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예, 다른 어떤 태극기 단체가 지나가면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욕을 하고 하는데 우리 태극 결사대 차량을 향해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아주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실성을 했나 나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자, 뭐야, 이거, 박연우님은 전사님이 좌한당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예, 경진님 반갑습니다. 하사령씨, 조건수님, 네, 어서오세요. 장다롱이님, 네, 반갑습니다. 양해도강, 멋진 아이디네요. 예. 자한당 당원 가입했나요? 대구는 인산인해였다. 변순이님, 이제 행동하는 정당으로 뭉쳐야 한다. 예, 우리 대한국인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오늘 이우정님은 오늘 출석을 아직 안 하셨네, 보니까. 먼저, 여러분들, 이 주제,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한, 네다섯 가지 오늘 다룬다고 했습니다. 방금 제가 쭉 이어온 이 이야기, 사실상 이 강화문은, 이 민중 내전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스팔트 우파가 나온 지가 한 2년 6개월 된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좌파들은 수십 년간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했죠.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상 이 태극기 집회가, 단기국을 거쳐가지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이제 전환기를 이제 맞이합니다. 바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5구 대선을 치르게 되죠. 그 5구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태극기 세력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예. 그 과정에서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분열이 일어나 버렸죠. 거기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분들이 소위 기호 6번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찍은 4만 3천 세력이라고도 하죠. 그 분들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이 태극기 집회를 사실상 부활을 시켰습니다. 예, 그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을 맞이했죠. 그 2018년을 맞이했을 그 기점에 또 다른 그 어떤 이 태극기 이 세력이 뭐 작은 어떤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뭐 별 문제 없는 그런 이 부분이었고, 2018년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쯤만 해도 대한애국당 이 서울역 이 태극기 집회 단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이 단체 뭐 서너 개 있었지 싶습니다. 그 집회 단체가. 그 집회 단체는 사실상 어떤 조직이라고 할 수 없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빈약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7년 12월 달까지 제가 대한애국당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때는 저는 이 유튜브 자체를 안 했죠. 그러니까 아예 채널도 뭐 개설을 안 했었습니다. 활동을 이제 접고 제가 2018년도 부터 이제 그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이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가진 이 세력이 자리를 그렇게 좀 잡고 확대되게끔 하는데, 제가 어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힘을 제공하는 역할을 저는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세밀한 전략이었고, 저를 드러내지 않고 이 인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뭐 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조직이 안착이 되게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저는 나름대로 그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이 뭘 좀 전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거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뭘 해가지고 왔는지 싹 다 압니다. 그러니까 2018년 딱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뭐 이 대한애국당 이 태극기 세력 빼고 나면은 2018년 초반쯤 이 밖에 나와 보니까 뭐 세력이 없는 거예요. 집회라고 뭐 한 서너 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는 무슨 뭐 그 당시만 해도 대한문 국본 뭐 동아면세점, 그 당시에는 일파만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아면세점에는 그 최영숙 교수 잘 알죠? 자유한국당 그 연수원 이 교수였죠. 지금은 활동 안 하지만은 그 최영숙 교수가 그 동아면세점, 그 2018년 그 5월달까지 그 끌고 왔습니다. 그 태극기 행동본부로 해가지고, 태극기 행동본부로. 거기에 이제 회장으로는 이 해병대 그 이 총재 최병국 그 이 총재께서 그 회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렇게 28차까지 동아면세점에서 태극기 행동본부가 끌고 왔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넘겨줘가지고 그냥 일파만파가 끌고 오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2018년도 그 당시에 초반에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 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그 뭐 대한민국 국본 태극기 단체, 그리고 동아면세점 태극기 단체, 대표적으로 그 두 군데 정도가 뭐 한 200명 모여가지고 뭐 100명 올 때도 있고 뭐 안 올 때도 있고, 북 한 두 개 들고 뭐 따닥따닥 치면서 행진하고 있었던 그런 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보신각이니 뭐니 저런 데는 뭐 사실상 어떤 뭐 규모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행태였죠.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저런 세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자리를 잡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확대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2018년 1월달부터 한 3월달까지는 한 3개월 정도는 그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그 원칙, 그 원칙이 상당히, 원칙을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 아스팔트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예. 어떤 이 인물들이 보수에 어떻게 잘 따듬으면 소중한 자산이 되는데, 그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사실상 뭐 3월 중순부터 2018년 3월 중순부터 이제 외곽으로 나와서 제 소신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동아면세점에 제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2018년 뭐 한 3, 4월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본이든 동아면세점이든 유튜브 방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초창기에 2년 전에 유튜브 방송이 몇 개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대한애국당에 또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딱 나와 보니까 2018년 뭐 한 3월 기점만 해도 뭐 대한민국본이든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본 그 동아면세점 태극기 행동본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두 군데조차도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 정말 이 토요일날 집회 한번 하면은 이 방송을 찍는데 뭐 유튜브 방송이 한 서너 개는 이렇게 찍고 있대요. 보니까 가니까. 그러니까 그 서너 개 찍고 있는 그 방송들이 토요일날 그 집회를 한 그걸 생방하고 뭐 이렇게 올리고 해도 총 클릭이 5만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합쳐봐야 뭐 잘해야 뭐 만 정도 다 합쳐봐야 모든 영상 다 합쳐봐야 토요일날. 그러니 이게 홍보가 됩니까? 깜깜이가 돼버리죠. 맞잖아요. 유튜브로 많은 사람이 클릭이 돼야 이게 알게 되는데 누가 알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 찍는 이 기법이 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 3초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1인 방송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준비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즉석에서 바로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1인 방송에서 준비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면세점 그 자리에 이제 그 태극기 행동본부 최영석 교수가 그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좀 몇 회 정도 이 집회할 때 찍고, 예. 한 번 그 영상 해가지고, 생방 딱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집회 생방송 영상 실시간 시청률 제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저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하겠지만은.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뭐 연설자라든지 행진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탁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도합 거의 일주일 토요일 날 잠깐 한 서너 시간 한 그 영상을 가지고 한 50만 클릭이 되게끔 만들어냈어요. 50만 클릭이. 제가 가기 전에는 꼬작 해봐야 1, 2만 정도밖에 클릭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다 합쳐봐야. 이 자랑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집회 자체가 변질되지 않고 원칙이 바로 선 상태에서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아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극기행동본부 최영석 교수가 이제 뭐 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때문에 잠시 손에 놓고 이제 그 일파만파라는 단체한테 아마 넘겨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고는 이제 어떤 큰 집회만 이제 그 최영석 교수가 사회를 이제 맞죠. 뭐 3.1절 집회라든지 뭐 8.15 집회, 예. 강화문에 삼청무대 뭐 초대형 무대 차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문으로 이제 또 힘을 어느 정도 싣기 위해서 갔어요. 대한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이 내나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대한문에도 뭐 한 1, 2만 뭐 많아 다 합쳐봐야 한 3만 클릭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때 아마 조금 좀 이 활발하게 하는 그 방송이 아마 선구자 방송이 거기에 자리를 굳혀가지고 좀 왕성하게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은 클릭이 안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제가 가가지고 한 5개월 동안 그 대한문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토요일 날만 가가지고 딱 하고 나면은 그 토요일 날 한 번 그 영상으로 대한문 이제 고기점에 이제 서서히 이제 다 단체들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단계였으니까 또 한 50만, 많을 때는 100만 클릭이 넘어갔었어요. 토요일 날 그 영상 하나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018년 작년 한 10월쯤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한 여러 이제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의 태극기 집회 단체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해오던 어떤, 이 원칙,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고, 좀 훼손하는, 우리가 탄핵 무효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왔고, 또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로 우리가 승리해가 무죄 석방시키고 명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스팔트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좀 파괴를 하는, 전혀 맞지 않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 뭐 어떤 이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집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집회 잘하고 한두 번 거기에 이상한 연사를 올리버리면은 그냥 융단 폭격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치명적인 실수들을 했죠. 바로 이 배신역적 이 심재철이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올려서 연설까지 시키고 그랬었잖아요. 탄핵 찬성파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과와 반성, 박근혜 대통령한테 석고대죄도 하지 않은 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 탄핵 무효와 대국민 저항운동, 3월 10일 날 5명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끌려 내려왔는데, 그걸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우리가 하는 집회 연단에, 그 신성한 연단에다가, 아니 어떻게 우리의 척결 대상인 그 탄핵 역적놈의 새끼가 연단에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1년에 그런 거고, 또 어떤 또 태극기 단체는 이 평상시에 좀 앞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 우리 탄핵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국민들 지지 못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그냥 묻고 가자, 이런 주장을 평상시에 하던 새끼들을 또 연단에 올려가지고 연설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이 개념 없는 행동을 해왔었죠. 그게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그렇게 대부분의 태극기 집회 단체들이 원래 원칙을 잘 지켜오다가 변질되기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태극전사 전용우가 그 꼬라지를 보고 그냥 있을 사람입니까? 당연히 저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랬었습니다. 이제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놨는데, 이제 또다시 그러니까 한 2018년 작년 이제 한 11월 17일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바로 10만 군중이 광화문 전체를 갖다가 광장을 다 뒤덮었죠. 이 태극기 물결로. 그거 제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했는지 제가 수도 없이 예전에 방송했었습니다. 예.
그 기점, 2018년 11월 17일 그 기점부터 주변에 있는 이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이 태극기 집회 단체들이 확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 만에, 2~3달 만에 10일, 12일, 1월 뭐 이런 식으로 한 2배 이상으로 확 커졌어요.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이 집회단체들이. 그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시민 열린 마당에서 11월 17일입니까? 평범한 토요일 날 10만 군중이 한 방에 팍 나왔잖아요. 그게 6개월 준비해가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 로드맵이 3개월 안에 저 남대문 서울역인 데까지 태극기 벨트를 확 연기를 다 시켜버리려고 100만 군중 나오게 만들려고 했던 그 로드맵이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 했죠.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뭐 3.1절이나 8월 15일 광복절날 이렇게 뭐 이렇게 군중이 수십만 명 나왔지, 평범한 토요일 날은 10만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태극기 세력이 다 합쳐봐야. 근데 그때 한 방에 평범한 토요일 날 10만 군중 광화문 광장 일대를 확 다 깔아버렸잖아요. 어쨌든 그 로드맵이 100만 군중을 하려고 3개월 안에 직결시키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쇄가 돼버렸습니다. 분쇄가 됐지만은 그 순간적인 그 인파가 확 나오면서 그게 홍보가 팍 돼버렸어요. 엄청난 홍보가. 예, 그걸 보고 아스팔트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화문 시민 열린 마당 집회는 사실상 그 어떤 이 변질된 집회로 돼버리면서 거기에 참여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변에 있는 태극기 집회 단체, 특히 대한문 국본이나 동아면세점으로 확 가기 시작하고 확 늘어났어요. 어쨌든 그 기점부터 한 3개월 동안 한 2배 이상으로 확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원칙을 지키면서 잘 해왔으면은 또 곱하기 2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완전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죠. 지금 그 세력들은 사실상 엄청나게 세력이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5.18 이슈, 그거 가지고 모 태극기 단체는 세력을 좀 키워보려고 전략을 짠 것 같는데 그게 완전 독이 되었죠. 집회 전체 무대를 빌려주고 그렇게 몇 번 막 하고, 그리고 그걸 다 태극기 이 집회 단체에서 다루므로 이 5.18 우파에서 이 다루는 단체는 태극기 세력이다, 이렇게 일반 국민한테 인지가 돼버리고 이 좌파들한테도 그렇게 인지가 돼버렸죠. 그 순간에는 인파가 더 추가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이 김진태 의원, 대표적으로 다른 분 한 2분도 더 있지만은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완전히 자갈이 물려져 버리는 그런 역할이 돼버렸어요. 그런 역할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꼼짝달싹도 못하게끔 돼버렸죠.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5.18 이걸 우파에서 다루면서 물론 뭐 김진태 의원 뭐 자기 판단에 의해서 뭐 그런 거 뭐 누굴 뭐 원망하겠어요. 자기가 판단해가 자기가 그 참여했었는데 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그 어떤 특정 발언 때문에 사실상 징계받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못 움직이고 있죠. 완전히. 이 5.18 이거 까를 갖다가 여러 행태로 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어떤 인지도 있는 분이 있었잖아요. 뭐 태극기 단체 집회 전체를 갖다가 무대를 빌려가지고 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파가 덕을 본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실만돼, 우리가 완전히
군사를 잃어버렸죠. 예? 우리가 득한 거 있습니까? 5.18을 갖다가 다루어가지고, 예? 우파가 5.18 다루어가지고, 우파 진영에서 덕을 반 게 있냐 말입니다. 덕을 반 게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김진태 의원 완전 자갈이 물려져 버리고,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또 어떤 현상이 펼쳐졌을까? 이게 없었다면. 그거는 각자 생각에 맡깁니다,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18이나 여러 어떤 이 이슈, 5.18은 40년 된 걸 끄집어낸 이슈잖아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대한애국당 서울역 태극기 집회단체만 흔들림 없이 그대로 유지대가 있었던 거고, 그 외에 나머지 태극기 세력단체는 사실상 이 5.18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냥 우리 아스팔트 이런데 원칙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 대중적인 이미지로 다가와 버리니까 재미가 난 거예요. 여기에 그냥 확 휩쓸리고 함몰돼 버렸죠. 그러니까 애국당 서울역 집회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극기 집회 대부분의 단체가 확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그게 약이 된 게 아니고 독이 돼 버렸죠. 예?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거기에다가 또 엎치고 덮친 격으로 자유한국당이 아스팔트를 어떻게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나와가지고 함으로 또 그냥 한 쿠션 더 얻어 터져 버렸죠. 주변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이. 지금 보십시오. 그 집회 인원이 한 2월 달만까지만 하더라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확대돼가지고. 근데 지금 거기에 한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들어 버렸죠. 예? 3,000명 나왔었던 이 집회단체 같으면은 1,000명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예? 독이 됐죠. 내가 그렇게 원칙 지키라고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거의 다가 자한당한테 우호적인 이 태극기 집회 단체였죠. 예? 그렇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다행히 이 아스팔트 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 거의 90%를 차지하는 이 대한애국당 세력은 흔들리지 않고 5.18에 휩쓸리지 않고 딱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세력이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커졌습니다. 결과가 그리 돼가 있잖아요. 결과가. 제가 저만의 어떤 이론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저는 그 팩트를 만들어내지 제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논리는 논평은 객관적인 그 논리 논평은 하면 안 되죠. 자기의 그 주관성을 가지고 주관적인 논리 논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렇죠. 대한국민님 태극기 결사대는 당연히 더 안 흔들리죠. 더 안 흔들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한마디로 난장판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난장판도 없었습니다. 예? 생각 같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 애국당이 대구 안 내려가고 시민열린마당에 2부 집회 딱 무대 펼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저끼리 완전 한 통을 쳤는데 어제
어쨌든 어제만 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극기 집회 단체만 토요일 날 한 10여 개 단체가 집회를 하고 광화문 쪽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이 좌파 새끼들도 요즘에 개떼같이 나와가지고 노랑 풍선 들고 노랑 팔랑개비 들고 지랄들 하고 앉아 있잖아요. 사실상 이 외국인들한테 이 남북끄러워서 이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이거 진짜. 좌우는 진짜 사실 이 둘째 문제로 옆에 제껴놔놨고 한번 그 진짜 광화문 광장에 한번 나와보세요. 국민 여러분들.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언론 놈의 새끼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스캔해가 보여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깜깜이가 돼버리죠. 완전 개판입니다. 개판. 광화문 광장이 어딥니까? 그 일대가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몇 킬로인지 압니까? 전부 그 태극기 집회단체와 좌파의 태극기 집회단체, 그러니까 집회단체 거의 적어도 15개, 많을 때는 한 20개가 넘는 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판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상 내전이에요, 내전. 따지고 보면은. 민중 내전입니다. 이걸 누구 하나 중심을 잡고 해결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기존 세력이 없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2년 6개월 동안 아스팔트 이 나온 이 강심장을 저도 가졌는데 정말 어제 같은 이런 생각은 처음 들었었습니다. 딱 이렇게 결사대 차 위에 딱 올라가 딱 밑을 내려보니까 노란 풍선, 노란 팔랑개비 들은 이 좌파 세력들 한 대여섯 개 여기저기 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밥그릇 내놔라고 지랄들을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한 10개가 넘는 이 또 태극기 단체 또한 탄핵 무효를 외치고 뭐 자한당 같은 경우에 또 전국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그 큰 스피커를 크레인에다가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그 스피커 이 음이 그 광화문 거기에서부터 서울시청인데까지 터져 놓는 스피커를 달아놓고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할 정도예요. 온 데서 그냥 막 집회를 하면서 스피커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막 떠들어 제끼니까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자 바로 제가 자연적으로 세 번째 이 주제로 넘어가는데 좌파에 참여하는 이 단체 그러니까 이 좌파 집회 이 노랑이 집회 거기에 참여하는 그 국민들 그 집회가 추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뭔지도 몰라요. 니들 지금 뭐하러 나왔니? 하면은 뭐하러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말아 합니다. 뭐하러 나왔는지도 모르고 참여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 좌파 집회가. 예? 거의 대부분 다. 그 지도부 빼고는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들 지가 참여한 이 노랑이 좌파 집회 그게 뭘 추구하는 집회인지도 모르고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알죠? 자, 우파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 좌파 집회에 참여하는 그 국민들, 저거가 뭔 집회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거 잘 알죠? 그거는. 아십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우파 단체, 이 우파 단체에서는 자기가 소위 우파라면 거의 뭐 요즘에 자한당 나왔었고 뭐 어쨌든 이 우파 태극기 집회 단체
한 10개가 된다 했죠. 그 중에 한 3개 정도만, 2~3개만 빼고 나면은 나머지 한 7개 단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했죠. 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우호적인 이런 단체들은, 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은 묻겠습니다. 뭐하러 나오는지, 집회에 그 뭐하러 나오는지 알고 나옵니까? 예? 그 집회가 뭘 추구하는지 알고 나옵니까? 알고 나와가 태극기를 흔들어 줍니까? 예? 뭘 추구를 하는지 아시고 나오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알고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나 똑같아요. 예? 물론 10개 태극기 집회 단체 중에 한 3개 단체 정도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뭐하러 나오는지 다 잘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죠.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태극기 집회단체라고 했을 때, 자한당은 태극기 집회단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빼놔놨고, 나머지 태극기 집회단체 한 10개 중에 거기에 아스팔트에 토요일날 나오는 분들 거의 90% 정도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이 대한애국당 서울역 그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다 차지해요. 그나마 다행이죠. 거의 뭐 어떤 이 기업의 상품이라든지 뭐 어떤 이 정치적으로라도 어떤 인물이 70% 이상의 이 지지를 받거나 뭐 상품이든 뭐든 70% 이상을 장악해가 있으면 난공불락이라는 그 이 수학적 개념인 그 뭐 사실 이 공식 아닌 공식이 있어요. 이 난공불락이라 합니다. 70%를 점유를 하면 상품이든 어떤 기업이 상품을 시장에서 내놔가지고 그 70%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난공불락이라 하죠. 태극기 세력이 그나마 원칙을 지키고 있는 이 세력이 거의 90%를 차지하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인원이 아무리 깨부수려고 해도 난공불락이죠. 그러니까 원칙 중심의 집회가 만약에 한 50% 차지하고 원칙을 파괴하는 어떤 이 태극기 집회가 한 50% 차지한다면은 사실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분들이 거의 아스팔트에 나온 분들 중에 거의 뭐 90% 정도를 차지해버리니까 이게 난공불락입니다. 예?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성 태극기 단체가 소멸되기를 물떠났고 기도드리는 이 세력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예? 딱 2개 세력이죠. 2개 세력.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당연한 거고, 이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이 탄핵 사태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탄핵에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인들. 그 두 무리입니다. 그 두 무리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이 정치 브로커라든지 일반 국민이든지 그 사람들은 이 태극기가 없어지기를 기도드리겠죠. 천벌을 받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바로 벼락이 떨어질 겁니다. 벼락이. 압니다. 기도하는 줄. 그러니까 도저히 그 논리적이지 못한 그 음해를 갖다가 막 하고 있잖아요. 예? 음해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잖아요. 예? 자, 자연적으로 또 네 번째 주제로 제가 넘어갑니다. 제가 요즘에 자한당의 윤리안인데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내가 자한당 이야기를 워낙 부쩍 많이 하죠. 예, 자한당 이야기를.
이 자한당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하는데, 이 중간쯤에 들어와가지고, 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 이 분열 세력들이 또 활동을 또 너무 많이 합니다. 갑자기 또. 아니, 시청첨도 맷떡거리 대다 안 하는 이 태극전사 전용후 방송, 그리고 세력도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결사대 태극전사 전용후. 못 잡아먹어가지고 환장을 하죠. 1차적으로 그때, 시민연립마당 강화문 그 사태 때, 김무성의 그 어떤 출연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베에 엄청난 음해를 받았던 적이 있죠. 저는 일베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가입도 안 돼 있고, 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지인이 이제 그런 글들을 예전에 캐쳐내가 보여줬고 했는데, 좀 잠잠하다가 요즘에 또 그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자한당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도 많이 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분열자도 있고 또 그런 걸 또 틈타가지고 이 아스팔트 투쟁 가든 또 어떤 유명한 논평 가든 또 뭐 유튜브 방송이든 정말 믿었는데 갑자기 한날 보니까 뒤통수 한 대 얻어맞아 버리는 격이 되는 현상이 많이 생겼죠. 정말 믿었는데 보니까 실컷 지지해 주놨더만은 좋아해 주놨더만은 다른 집에 홀딱 갚는 거예요. 이 아스팔트 투쟁가도 상당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이 자한당에서 자한당 어떤 정치 세력이나 이런 데서 뭐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지원을 받은 면은 잘 이렇게 투쟁하다가 또 논평 가면은 논평 잘 하다가 또 유튜브 방송 잘 하다가 어떤 인지도 좀 있는 사람들, 예?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 세력 안에서 상징적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배신을 때리고 그런 행동들을 해버리니까 믿을 수 없어가지고 워낙 이제 의심병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방송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녁 방송할 때 한 두세 번만 들으면은 아무리 이해 못하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태극전사 전용후를 두고 저러다가 자한당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내가 자한당 단 한 번이라도 우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한당을 완전히 죽탕 치는 그런 투쟁,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 다 배신을 해도 태극전사 전용후는 배신 안 합니다. 예. 제가 그런 족속일 것 같았으면은, 예. 참 이거는 지난 일이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예. 저한테, 예. 저 강화문 광장 주변에 오피스텔까지 그냥 얻어주고, 스튜디오까지 만들어가 꾸미주고, 예. 온갖 지원을 다 해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 아마 100이면 100 아마 그런 유혹 뿌리칠 수 있는 사람 아마 과연 있겠습니까? 다 거기에 다 넘어가지. 예?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죠? 뭘 하고 있죠, 제가? 제가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이면은 벌써 그때 넘어갔죠. 예? 사실 워낙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흔들리가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예? 아니, 오피스텔도 씨발 얻어주고, 방송 그 스튜디오도 화려하게 만들어준다 하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우파 투쟁 가든 논팽 가든, 예? 뭐 유튜브 방송이라고 한답시는 이런 사람들, 그거 안 넘어갈 사람 있습니까? 예? 하긴 대부분 뭐 100 중에 뭐 99명은 그런 제안도 못 받지. 예? 그런 제안도. 자,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을 이제 한골 탈 때 쇄신, 혁신을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 탄핵, 이 찬성한 이 반란 세력들을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리게 하라. 그렇게만 딱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는 500만 세력은, 500만 세력은 이 자유한국당과 뭐 어떤 선거에서 연대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우리 우파가 이 대승리를 하는데 이 힘을 결집을 한 방에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 말귀를 좀 알아들으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그 어떤 이 투쟁을 하고 행위를 했다고 도저히 그 이해를 못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둘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글들로 몇 가지 글들로 이래 가지고 제가 이런 방송을 안 하면은 원래 이 세계가 그렇잖아요. 완전히 남 씹기 좋아하는 거 완전히 그런 거는 막 금방 소문 퍼져 버리잖아요. 막 일파만파로 그냥 막 소문 다 퍼져 버리잖아요. 태의 결사대 인원이 팽명되면 스튜디오 꾸며드릴게요. 스튜디오 꾸미는데 매덕 들어갑니다. 예. 신의 한수 그런 것처럼 그리 꾸밀려 하면 매덕 들어가요. 자, 어쨌든 하기야 뭐 내가 이런 말 하면 야 씨발 그저 뭐 이 투쟁가든 아스팔트 투쟁가든 뭐 어떤 논평가든 야 씨발 내한테는 그런 제안 하는 사람이 없나 아마 부러워할 수도 있겠다. 그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몇몇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칼에 거부한 거죠. 따지면 제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은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뭐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저는 이 목표 또한 까지 이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내년 총선에서 150, 60석 목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잘만 작전을 짜면은 완전히 이거 뒤집기 한판성을 할 수가 있어요. 뒤집기 한판성. 예? 원래 뒤집기라는 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확 반전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0석 이상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 특정 어떤 한쪽 세력이 국회의원 300석 중에 200석 이상을 가지고 간 적이 건국 70년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이 탄핵 사태, 물론 우파가 괴멸된 행태가 됐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짜내느냐에 따라서 200석 이상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뒤집기 한판성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든 안 되든 우파의 승리가 그 정도의 승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아주 정말 거미줄과 같은 이 세밀한 전략으로
제가 이 내포하는 이 멘트 논리는 아주 세세한 이야기는 안 하죠. 세세한 이야기는. 원래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참 많은데 너무 세세하게 또 이야기해버리면 더 못 알아듣겠죠. 그래, 그게 200석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그게 실현이 돼야 된다 했죠.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이 탄핵을 찬성한 반란 세력들, 이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이 뭐 나경원이든 할 거 없이 그 자들이 딱 앞장서고 그 뒤에 옵션으로 탄핵을 반대를 했던 이 새끼들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 뒤에 딱 옵션으로 서고,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딱 찾아가가지고 저 서청대 서울구치소 딱 정문 앞에서 김무성이가 딱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무릎 꿇고 빌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자 해지론, 사과와 반성, 석고대죄, 그리고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 사면 복권안, 이 복권안을 올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퍼포먼스 아닌 퍼포먼스를 펼치는 그런 결자 해지론으로 딱 전략을 짜가 하면은 한 방에 탄핵의 진실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한테 알려버립니다. 김무성이가 직접 그렇게 하면은 받아들여져요. 이 탄핵은 잘못된 거라는 걸. 일반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죽으라고 이렇게 외쳐도 일반 국민들은 잘 다가올 생각을 안 하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똑같은 말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거하고 이 김무성이가 직접 하는 거하고는 이게 파장 효과가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차원이 틀려요. 예? 아니 김무성이가 나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거다. 법적 헌법적 탄핵 사유 그 어디에도 없다 사실상. 이 김무성 자신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그 참 감정, 자신의 그 옹졸한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탄핵을 선동을 해가지고 찬성을 했는데 정말 뼈저리게 반성한다. 그렇게 대국민 담화를 때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파 진영 전체에서 그냥 확 다 뒤집어 짚겠죠. 씨발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게 돼본 거예요. 자한당 지지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 있잖아요. 뭐 1,000만 명이면은 자한당 지지 1,000만, 박근혜 대통령 완전 핵심 지지층 500만. 물론 자한당 지지하는 그 1,000만 중에 8, 90%는 다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거 하고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지은 죄가 있다 없다 해서 그러니까 조금 뭔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갖다가 실제 그 검증을 했잖아요. 아스팔트에서.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4번 100번 가까운 재판 법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았는데 검찰 특검놈들이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면서 참 국격 손상이 될까 봐서 차마 다 못 밝힌다 했었잖아요. 이 검찰 특검 새끼들이. 그렇게 언론 포레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들이 더 난동을 부리고 국민들도 전부 등을 다 돌려버렸죠. 거기에 쏘가가지고. 근데 증거 하나 나온 게 없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지은 죄 증거 단 한 개도 그렇게 많다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하나도 올려놓은 게 없습니다. 재판장에. 그러니까 와 하더라고. 와. 뭔가 조금 이게 성립이 제가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닌가 이리 지금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 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 결자 해류론 그 로드맵을 딱
실행 딱 하기 시작해가 구치소 먼저 확 몰려가기 시작해가 1단계 그렇게 딱 전철을 밟으면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 오지 마라 해도 싸그리 다 집합 다 합니다. 오지 마라 해도. 전 세계 외신 전부 집합 다 합니다. 예? 다 못안한 상태에서 한 방 터뜨리 뿌는 겁니다. 세게 질러 뿌야 되는 게 세게. 예? 사고를 쳐도 세게 치 뿌야지 어중간하게 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 뿌야 돼요. 그리 하면은 문재인이가 워낙 못하고 있으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러면은 이미 게임 끝나보는 거 아닙니까? 총선 200석 이상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런 내가 논리를 펴니까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저거 자한당 씨는 나중에 지지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한당 지지하러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예?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